뭘 볼 거냐면요. 등기필증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등기필증. 이걸 좀 볼 겁니다. 이게 책의 목차가 제가 알고 있는 목차랑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제 등기필증이라는 걸 좀 보실 거예요. 등기필증. 네. 여기 갑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된다고 했죠. 공시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전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개설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 증명서를 한 장 줍니다. 즉 영수증을 한 장 주도라는 겁니다. 등기 완료 증명서 영수증을 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인에게 한 장 주는데요. 그 완료 증명서가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그래서 이 필자가 완료 필자예요. 증은 증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증서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등기필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약서를 아까 제출한다고 그랬죠. 계약서에다가 등기소에 사각형 직인을 찍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 직인을 찍는데요. 여기 권리증이라는 사각형 직인이 찍힙니다. 계약서에. 이게 바로 등기필증 또는 권리증 또는 집문서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왜 옛날 영화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몰래 밤에 집문서 쏙 빼갖고 도망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권리증,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을 한 장 취득합니다. 영수증으로서 등기필증을 한 장 갖고 있게 돼요.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 명의로 실행이 되면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죠. 따라서 갑은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될까요? 상실이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등기관이 갑과 을의 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즉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이러한 소유권이 진짜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 등기를 해버리면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일 때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법상 뭐가 돼버립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들어보셨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고 형사법상 또 뭐가 됩니까?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관은 반드시 이 등기 의무자에게 이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등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확인은 등기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등기필증. 왜 등기필증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냐면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만약에
2장, 3장의 등기필증이 만들어진다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한 번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등기의무자는 이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한 다음에 이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즉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새로운 영수증을 한 장 만듭니다. 즉 등기필증을 새롭게 한 장 만들어야 즉 요 매매계약서에다가 사각형 직인을 다시 찍습니다. 이 등기필증,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등기필증이 있죠. 이 계약서는 기존의 이 등기필증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영수증으로서. 그러면 기존의 등기필증은 이 등기의무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가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취득한 상태예요. 1년 후에 요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을은 소유권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자를 등기의무자라고 얘기할 테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그리고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또 한 번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이 권리가 등기 의무자 을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또는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이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요? 요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합니다. 제출되면 확인이 됐을 테고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이거는 영수증으로 교부가 되고 여기는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둘 다 을에게 병에게 줬습니다. 실무에서는.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돌려주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러면 새로운 등기필증은 병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신 바대로 등기 권리자로서 받은 등기필증이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 완료 증서로서 영수증으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증. 이 영수증으로서 발급된 등기필증은 누구에게 교부가 됐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맞습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필증이 그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등기필증이 그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니까 이 등기필증은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등기의무자가 있다는 사실은 공동신청이란 뜻입니까? 단독신청이란 뜻입니까? 공동신청. 즉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도 있고 등기권리자도 있을 때 이때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등기필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등기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단독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맞습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건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단독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그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문제는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등기필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기능을 다른 제도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더 이상 등기필증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은 누가 수행하게 되느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이 기능을 이제는 수행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영수증의 기능은 등기 완료 통지서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영수증이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는 신청인에게 무조건 교부가 되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영수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라는 게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등기필증 제도가 두 가지 제도로 분화가 된 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와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분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주로 이쪽이 출제가 될 텐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일 때 제공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다시요. 등기 권리자일 때 등기필 정보 받죠? 그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이전에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만 이게 필요하겠죠? 이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게 필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어려운 문제로서 출제가 됩니다. 이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니까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표제부 등기에서는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저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의는 등기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되고 교부가 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 되셨죠? 그러면 신청인이 없는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존재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바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만약에 권리에 관한 등기고 신청인도 있고 새로운 등기명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외워두셔야지만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외우시면 2페이지 정도를 여러분이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2페이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든지 이걸 암기해서 골라내시든지. 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양을 줄여야 돼요. 대폭.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그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것이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새로운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쓰죠.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왜요?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갔는데,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는데 내가 신청한 게 아니죠.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가 신청을 했는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B예요. 그러면 이 B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한다면 이 B는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고 문제가 있죠. 네. 따라서 이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알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뭘 작성해서 알려주느냐면 이자에게는 등기 완료를 통지해 주는 겁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여기 등기 완료 통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등기 완료 통지도 있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갔다는 것을 통지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쪽에 등기 완료 통지, 저쪽에 등기 완료 통지. 요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경우, 어느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다시 하실 겁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때는 신청인은 채권자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채무자입니다. 두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이때도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인데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등기권리자예요. 세 번째, 직권보존 등기. 이때도 다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안 되고 뭐만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만큼은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게 안 되시면 네, 2페이지를 외우셔야 돼요. 2페이지. 네.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요 정도 보실 거고요. 책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보실 게 있습니다. 뭘 보셔야 되느냐면 인감증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감증명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인감증명이 뭔지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186조. 그래서 저는 등기법은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갑은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이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못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하는데. 그렇죠? 네.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과 을은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그랬죠.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등기부에 옮겨 적게 돼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신청 정보에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냐면 등기 권리자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도 쓰는 칸이 있어요.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는요? 갑.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겠죠?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를 쓰는 칸도 있고 등기 권리자를 쓰는 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이때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갑이죠. 갑이죠.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 갑이 찍은 이 도장이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처럼 등기필증처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또는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장이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게 인감증명인데요. 이 감자는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전체를 해서 이것만 외웠어요. 살필 감자입니다. 감시한다, 감사한다, 살핀다, 조사한다, 감사원 할 때 그 감자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이걸 인감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등기 권리자도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동산 등기 권리자의 도장을 구태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등기 권리자의 도장은? 없습니다.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만. 왜 첨부한다고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 사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등기 의무자만 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죠. 관공서가 거짓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관공서 등기 촉탁은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관공서는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단독이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방문 신청. 뭡니까? 모니터에 신청 정보를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터키 딱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낸다면 이거는 뭡니까? 전자신청.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고 프린트 킨다고 그랬죠? 프린트 켜서 종이로 출력해서 출력된 신청 정보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방문 신청. 그러면 이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종이로 된 등기 신청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모니터에 화면이 띄워져 있을 텐데요. 이 모니터에 도장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모니터에 도장 찍으면 물론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역할하는 별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인인증서 정보. 그래서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거 되셨죠?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부자는 무조건 첨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등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중요한 등기. 그럼 이 중요한 등기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중요한 등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볼 겁니다. 뭐가 있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에, 즉 같은 사람일 때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에 그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중에 또 쓸 거예요. 네. 한 10번 이상 쓸 겁니다. 아니, 집에 가서 보시지도 않잖아요. 갑이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겠죠. 이때 이 등기 신청을 통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네? 을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네. 따라서 등기부자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되셨나요? 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186조에 의해서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됩니다. 이걸 민법에서 물권 행위에 뭐라고 부릅니까? 유인성설, 유인론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매매 계약이 없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등기가 아직 말소되기 전이죠. 따라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등기 명의는 을이 갖고 있다면 을의 등기 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가,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 등기 말소 신청할 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등기가 말소 신청이 될 때 을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아직 말소되기 전이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을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같은 사람. 따라서 을은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그러면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이걸 같은 뜻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아니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따라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은 저당권의 등기 명의를 갖고 있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이 없죠. 을은 저당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하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전세권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을이에요. 갑이죠. 따라서 갑은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5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등기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그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형태로 이게 사례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 지식이 쌓아지시면서 쉽게 그려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일단은 이 정도 보실 거고요. 하나 더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혹시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네. 이 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을과 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에 가서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신청하겠죠. 이 경우에는 이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돼요. 항상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경우는 어느 경우를 얘기하느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거래가 유상일 때. 유상이라는 개념은 보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뭘까요? 무상. 증여계약은 무상이죠. 매매는 유상이죠. 네, 유상일 때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다.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때에 그러면 단독행위가 이루어질 때, 즉 유증 같은 경우 토지거래가 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계약일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예약. 네, 하실 거예요. 요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그 다음에 요 약은 약속, 즉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약은 미리 체결한 계약을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체결한 계약. 그러면 이 미리 체결한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계약과 별도로 예약을 쓴 이유는요. 예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보통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가등기 할 때도 토지거래과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요거 예약을 별도로 쓴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요때 토지거래과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 정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가등기가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신청 시,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에도 토지거래과서 첨부합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시든지 아니면 책에 있는 20가지 정도를 외우시든지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20개 이상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유상일 것,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것.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서 또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외우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을 겁니다.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의 1로.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많네요, 오늘. 근데 저절로 외워요. 왜냐면 이거 앞으로 10번 이상 할 겁니다. 외울 때까지. 네. 그래서 따로 막 특별히 이렇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했던 거 또 하고 하니까 학원만 안 빠지시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 공법 시간에 아마 하실 겁니다. 아, 중개사 시간에도 해요? 그러면 여쭤보죠. 어느 경우에 첨부합니까? 어제 한 거니까. 농취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취증을 등기 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쓸 건데요. 이걸 외우시든지 한 20개를 나중에 따로 외우시든지. 네, 등기법은 암기량을 줄여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농취증이니까 농지이어야 되겠죠. 농지가 아니라면 구태여 농취증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농지이어야 돼요.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그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만 농취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농취증 첨부하지 않겠죠?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농취증 첨부하지 않겠죠? 그러면 상속받은 경우 농취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에만 농취증 첨부할 겁니다.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만 농취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인데요. 갑이 2분지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지 1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런데 갑과 을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걸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들은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이 갑은 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겁니까? 아니면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전환시킨 겁니까?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전환시킨 거죠. 그렇다면 새롭게 취득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유물 분할은 농취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가등기 형식, 지상권 등기 형식, 이러한 형식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농지증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외우시든지 아니면 한 20개를 외우시든지. 네. 이것도 외우실 거예요. 이것도 10번 이상 할 거니까 농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로 새롭게 취득할 때 이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데 네, 나중에 다시 또 볼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한번 외우고 가죠. 토지거래 가서 언제요? 유상일까?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까?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까? 네. 하나만 더 보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볼 것도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이라고 불러요. 이 유증이라는 법률행위는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합쳐진 합성행위입니다. 혹시 합성행위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유언과 증여가 합쳐진 거예요. 이를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을 통한 증여. 요 유언은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증여는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행위, 계약. 그런데 이 유증은 두 가지가 합쳤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는 단독행위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계약으로 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 판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면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따라서 유증은 단독행위다라고 불러요. 이때 갑을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자, 유증자라고 부르고요. 을은 유증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을 받는 자, 수증자. 이거는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은 이 용어보다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수유자, 유증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수유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수증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학자들은 수유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대법원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유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갑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포괄유증이라고 불러요. 포괄유증. 그 다음에 갑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특정유증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괄유증, 특정유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포괄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과 동일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되죠. 상속인은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갖출 필요가 없죠. 다만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 맞습니까?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포괄유증도 상속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을이 소유권 취득할까요? 갑 사망 시. 왜? 상속과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갑 사망 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요. 취득하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따라서 이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상속과 같기 때문에 지금 최고 수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좀 좋아 보이니까. 오해인가요? 이 특정 유증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어요. 상속과 같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원칙은 186조인가요? 187조인가요? 186조. 즉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86조에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이 특정 유증도 법률행위 일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처분 요건입니까? 성립 요건이겠습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다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이 등기는 을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이 등기는 갑의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갑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자를 유언 집행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언 집행자는 갑이 유언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유언 집행자가 원칙이에요. 문제는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죠. 교통사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는 A가 될 텐데 A는 유언 집행자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언을 집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등기를 갖추는 자죠.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 등기 관리자는 누굽니까? 유증을 받는 자. 등기무자는 누굽니까?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인데 네, 이게 수준이 꽤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뭐 합의요, 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전부 다 민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 강사는 거기에 이제 숟가락만 얹을 겁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거는 같이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민법에서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각종 등기 절차를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등기라는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요? 임시가.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인데요. 이 가등기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4문제까지 나오고요. 아주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런데 민법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조그맣습니다. 한 5분, 10분. 우리 등기법은 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의 가등기를 소화하시면 민법은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워낙 깊이 들어가니까 여간 다음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등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기초과정이니까 그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줄을 칠 거예요. 양을 대폭 줄일 겁니다. 나오는 것만. 꼭 100점 맞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24개가 출제가 되는데 24개를 맞으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22개 정도로 강의를 할 겁니다. 24개 중에서 22개 득점 수준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공간정보법은 다 득점하셔야 되고 등기법은 한 10개 정도 득점할 수 있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